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오늘 최종 마무리 교재 부동산 등기법 첫날입니다. 특강. 자, 공지했던 것처럼 앞에서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소유권부터 해서 뒤쪽으로 갔다가 권리에 관한 등기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조문특강 했었죠. 조문특강 했던 걸로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처분이라든가 이제 뒤에 등기관의 이의신청 부분이 살짝 어제 물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 뒤에서 채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6페이지입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제1절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와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맞죠? 저희가 2차 가시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표시하고 갑구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표제부에 관한 등기 신청과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토지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첨부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의의는 가볍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새로이 등기 용지를 개설을 하여 표제부에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자, 등기 용지를 새롭게 개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규약사항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를 할 때는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니에요. 이미 등기 기록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규약사항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할 때 보존 등기를 말소했기 때문에 뜻의 등기를 말소할 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두 번째, 어제 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절차, 신청인에 보시면 법 65조가 있고요. 옆에 단독 신청 조문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 23조 2항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신청인의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4 볼 거예요. 양가로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있고요. 167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2번이 보일 거예요. 중간 밑에 쪽에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뒤로 넘기셔서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169페이지요. 양가로 3번.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자도 역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바로 밑에 양가로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임을 증명받은 자도 역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한한다는 것이 바로 조문의 내용입니다. 자, 안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16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래서 그 상속인, 그 포괄 승계인을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평가로 1번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는 것은 바로 신규 등록을 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내용이 좀 불분명한 경우도 역시 괜찮습니다. 평가로 2번에 보시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승계인이라고 있는데 가로에 보시면 상속도 있을 수 있고요. 합병, 분할, 포괄적 유증이 여기에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보이죠. 그래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저희가 보존 등기 안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그 대장과 상속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즉 최후의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있죠. 흡수합병을 하든 신설합병을 하든 최후에 남아있는, 즉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겠고요. 분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소멸분할, 그 다음에 존속분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멸분할이라는 것은 분할 전 회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존속분할은 분할 전 회사가 여전히 존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소멸분할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이제 분할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그 서면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서면을 가지고 난 다음에 분할된 남아있는 회사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니은번이에요. 존속 분할인 경우는 분할 전 회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할 전 회사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다. 그러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회사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승계를 받게 되는
승계를 받게 되는 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5번 포괄수중자요. 포괄수중자 우리 유중에는 두 가지가 있죠. 포괄유증,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제가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나서는 게 아니라 포괄수중자가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에 보시면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적 효력이 있어요. 채권적 효력.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 명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기억번에 보시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재 보시면 토지에 대해서만 이게 나옵니다. 소유자로 복구된 시기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그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데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 복구된 것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고 그 전이라든가 개정지적법에 의해서 대장이 복구된 경우는 가능합니다. 교재는 무진장 얘기가 많은데 시험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저희 시험이 아니라 타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구지적법 시행 당시에만 그 대장 복구된 거 가지고 보존등기를 못한다. 이거 하나 외우시고 옆에를 쳐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6번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권자가 아니에요. 대장상 이전 등록,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유권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토지를 등기 기록을 보고 하는 것이지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사람들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쵸? 이 사람은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바로 못하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방식으로 오는 게 바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외를 보시게 되면 A번 보시면 이거 옛날 표현이고요. 우리 B번하고 C번만 볼 거예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 그럼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인 경우만 이해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미등기 토지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미등기 건물을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명의로 바로 못 옵니다.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오는 거예요. 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도. 그 다음에 10번요. 축사에서도 저희가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축사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다가 옆에 10번 옆에 페이지 하나만 걸어주시면 돼요. 10번 옆에 페이지가 저희가 축사관 제일 앞쪽 부분에 있어요. 16페이지, 16페이지. 축사 부분에 가시면 16페이지에 박스에 선례가 있고 선례 맨 밑에 거예요. 자, 보존 등기는 재장상 최초 소유자라고 했어요. 근데 재장상 최초 소유자일 때는 축사 특례법에 따라서 요건인 100제곱미터를 요건을 구비 못했는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이 요건을 충족을 시켰다. 그럼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할 거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그 축사 특례법 요건을 갖춘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선례 같이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짝 거기다가는 보존 등기 파트에서는 제가 선례 번호만 해놨으니까 옆에 167페이지 옆에다가 아까 16페이지 그 선례를 살짝 표시해서 연결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여기는 미등기 건물 매수인 이런 건 안 써놨어요. 제가 왜요?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왜 안 써놨을까요? 채권자는 제가 분명히 보존 등기 명인이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 해놨고 나중에 기출지문 이런 데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양가로 2번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판결에 의한 우리 부동산 등기법 23조 사항에 나오는 판결은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이 원칙이고 형성 판결은 예외고 확정 판결일 것을 요하는데 여기 보존 등기 파트에서는 판결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행 형성 확인 좋고요. 조정도 좋고 화해 공고 결정도 좋고 다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주문에 있지 않더라도 그 보존 등기 명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문에만 꼭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박스 안에 보시면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요. 2번, 3번, 4번 눈에 탁탁탁 뜰 겁니다. 자,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았다. 보존 등기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못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에 너가 소유권자가 맞아. 그 지분을 확인을 받은 사람이 그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결 잘못 받아온 거예요. 이 판결 갖고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가는 거는 관계치 않겠죠. 그쵸? 혼자만 못 간다는 얘기지 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하고 함께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건 괜찮아요. 이 판결 받은 사람은 판결 정보는 들고 오고 나머지는 대장 들고 오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받으면 안 돼요.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제가 소송한다고 했어요. 지자체장. 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국가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지만 건물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3번, 4번에 보시면 국가를 상대로 건축허가 명의나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판결 받아오면 잘못 받아온 거예요. 평가로 2번요. 판결의 상대방 동그라미 1번 이미 보존 등기가 격료가 되어 있더라. 그 사람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상대로 무슨 판결 받아오래요? 이미 보존 등기가 맞춰진 토지에 관해서는 그 명의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 판결을 얻은 다음에 그쵸? 보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 보존 등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말소 판결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판결 안에 뭐다? 신청인의 소유를 확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위로 보존 등기 말소를 한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판결 정보 확정 증명서 하나 가지고 뭘 하느냐? 대위 증명서면이면서 그쵸? 말소 등기 대위 증명서면이면서 보존 등기의 원인 서면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네가 소유자가 맞지? 이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한 장 가지고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요. 미등기 토지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났다. 대장상 공유자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지분만 대해서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났다는 것은 등기 기록을 쪼갰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장을 쪼개야 돼요.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대장을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분할된 개수만큼 뭘 한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분필 절차를 먼저 거친 후 이 말은요. 대장을 쪼개고 난 다음에 이 표현이에요. 동그라미 3번 토지 건축물 대장상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는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도 역시 피고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누구를 상대로? 우리 법 65조 1호, 2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1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봐주시고 됐고 4번도 됐고 5번요. 대장상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겠다. 건물은 누구, 토지는 누구가 다 나와 있죠. 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자, 지자체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도 나왔죠.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건물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 직권보존 등기하고 다른 점이라고 했죠. 직권보존 등기는 꼭 건축물 대장이 생성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직권보존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관련 기출지문에 보시면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 한번 볼까요? 2번.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는 포괄 승계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상속인 말고 포괄 승계인 또 있죠. 누구 있었어요? 포괄 수종자도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X. 3번. 토지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의 형성 판결도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4번. 건물의 경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매각을 받은 자, 낙찰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의 명의로 직접 할 수 없다. 아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
토지밖에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못해요. 그 다음에 5번요. 5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 판결을 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걸 판결을 받은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명의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로 보존 등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방식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판결 받았어요? 판결을 뭘 받았는지 보기만 박스 하나 치면 돼요. 무슨 판결 받았어요? 이전 판결요. 이전 등기에다가 박스 쳐주셔야 돼요. 이전 등기 절차를 하라는 그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자기 명의로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판결 갖고 뭐가요? 대위로 보존 등기 해놓고 판결에 의해서 이전 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볼 때는 이게 지금 말소 판결인지 보존 등기 판결인지 이전 등기 판결인 건지 분할 판결인 건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판결이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판결의 목적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6번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대장상 소유 명인이 아닌 국가 또는 건축 허가 명인에 대해서 명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여기 판결에 해당할 수 없다. 앞쪽의 키워드는 건물이에요. 건물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갖고 오면 안 돼요. 그쵸? 건물이더라도 건축허가 명인을 상대로 소송해갖고 오면 안 돼요. 7번요.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을을 상대로 무슨 판결 받았다고 됐어요, 지금? 보존 등기 말소요. 말소만 보시면 안 돼요. 보존 등기 말소하라. 그러면은 을이 뭐냐? 을이 바로 보존 등기 명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승소 판결 이후에서 갑이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됐다. 그 말은 갑이 소유자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판결 가지고 을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말소. 이거 어떻게 말소? 대위로 말소하고 난 다음에 갑이 진정한 소유자 맞죠?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왜 자꾸 보존 등기를 대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인이 말소를 하기 때문에 제3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대위. 그쵸? 판결 받아도 대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결 받아도 대위가 되는 겁니다. 8번. 해산 간주된 회사의 소유에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상 간주가 됐다. 그러면 청산법인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청산법인도 아직 재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 등기 누가 신청해요? 청산인. 문제는 법인 등기 기록이 폐쇄가 됐든 폐쇄가 됐다. 그럼 법인 등기 기록 부활을 시켜야 돼요. 청산임, 선임 등기가 되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관계없이 법인 등기를 살려놓고 난 다음에 청산인이 정산법인, 이 법인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10번요. 9번부터 보죠. 9번. 미등기 토지가 대장상 분할됐다. 미등기 토지가 대장상 분할됐다. 등기 기록은 하나도 없고 대장만 여러 개 쪼개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대장 개수만큼 어떻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해서 각각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10번. 사실상 수인이 균등하지 아니한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대장상 공유 지분이 없대요. 실제 지분이 있대요. 내부적으로. 근데 대장에는 지분 기재가 없다.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 균등한 것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 지분 비율에 따라서 실제 지분 비율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적은 자, 그쵸? 적은 자의 인감 증명을 넣어서 실제 지분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도 할 수 있죠. 굳이 대장의 지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11번. 1필지 토지 위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여 총괄 표제부가 있다. 총괄 표제부에 속으면 안 돼요. 건물이 몇 개라고요? 2개. 둘 이상, 2개라고 하죠. 2개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복수의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건물 보존 등기 못합니다.
복수의 건물은 복수의 건물 개수만큼 뭐가 있어야 된다?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대장 개수만큼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쭉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한다. 대장은 어떻게 해요? 건축물마다 작성한다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자, 이때 하나의 대지 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총괄 표제부를 작성을 하여야 하고, 그러면 한 필지 안에 건물이 3개가 있다. 그럴 때 2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총괄 표제부를 만든다는 거지 건축물 대장을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보존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갑수의 기존 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의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수의 미등기 건물 B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 총괄 표제부가 작성이 되고 A 건물과 B 건물의 각각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됐다. 그러면 A도 건축물 대장이 있고 B도 건축물 대장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럴 경우에는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한 개의 건물로 각각 별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경우는 A 건물, B 건물을 한 건물로 취득해서 건물 표시 변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보존 등기도 할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하나 쭉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번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서 3번. 수용이라는 것은 수용의 단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용. 우리 수용은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재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수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협의 성립 확인. 성립만 받으면 안 되죠. 확인 절차 거쳐야 되죠. 한 번 더. 그 다음에 재결. 여기를 말하는 거지. 협의 취득은 여기는 아니에요. 수용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일 때는 바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가는 거고 등기된 부동산은요. 우리 수용해서 이전 등기 방식으로 가죠. 그런가 보네 하시면 돼요. 양가로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을 확인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 양가로 5번요.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래요.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다. 공유물 분할 소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1인이 자기 지분만 해서 보존 등기하는 거 빼고 전원이 가든가 1인이 전원을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자기 지분만 해서 보존 등기는 옆에다가 규칙 52조 써주시고 규칙 52조 6호 써주시면 돼요. 신청 정보는 이렇게 씁니다. 규칙 121조 2항에 있는데 1항에 있는데 신청 근거 규정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4호인지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2점 만들어놨을 때 이거 왜 만든 것 같아요, 이거? 1차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동차 가시게 되면 신청서 쓰고 논술 쓰시잖아요. 그때 보라고 쓰놓은 거예요, 그때. 아, 이런 걸 쓰는 거구나. 교재 백날 보면 뭐합니까? 눈에 팍팍 안 띄는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판결을 받아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해야 되는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일 때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만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려드린 그 두 문자에도 있을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 보존 등기할 때도 안 내지만 신청이라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이 채권은 언제 하느냐?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 받을 때 매입을 한다는 것은 구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보존 등기할 때는 내지 않습니다. 첨부정보도 원인증명서면이 있고 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번호, 양가로 이번에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은 누구 거예요? 새롭게 등기기록 올라가는 보존 등기 명인의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입니다. 이 보존 등기 명인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면 정관 기타 놓고 다 집어넣고요. 외국인이다, 재외국이다 그런 것이 바로 2차 논술 신청서가 되는 거죠. 등기 원인서면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보이십니까? 사실 이거 원인서면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면인데 좀 애매하게 표현해놨네요, 제가. 그래서 제1호
거기 대장도 넣고 상속이면 상속, 포괄 승계인이면 유언 증서 같은 거 내고 판결 받으면 판결 정보만 들고 오면 안 되고 확정 증명서. 그쵸? 확정 증명서. 조정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조정 조서면. 조정 조서만 갖다 끼우면 되죠.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는요.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플러스 확정 증명서.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외웠던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3, 4, 5 됐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 내야 되죠. 양가로 2번은 왜 내고 양가로 3번은 왜 내느냐. 양가로 3번은 표제부를 만들기 위해서 내는 서류고요. 양가로 2번은 갑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구를. 그쵸? 소유권 보존 땡치고 없잖아요. 그럼 권리자를 꼽기 위해서 저희가 저 서면을 넣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도 토지 같은 경우는 대장밖에 안 돼요. 건물은요. 대장 플러스 그 밖에 알파가 있어요. 알파가. 그 밖에 정보라는 게. 요거를 잘 봐주시고. 우리 축사는 어떻게 돼요? 축사. 축사는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은 오직 건축물 대장밖에 안 돼요. 그거를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전부 다 조문이니까 제가 보지 않겠고 양가로 4번 됐고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쵸? 등기도 없었는데 무슨 의무자가 있을 것이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맞죠? 아직 등기필 정보도 만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 두 서면은 당연히 필요가 없어요. 관련 기출 지문 가보죠. 1번. 국유 부동산에 대해서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라도 종전과는 달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대장 정보를 첨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신청일 때도 대장 내고 촉탁으로 할 때든 직권으로 할 때든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요. 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1동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1동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등기할 수 있다.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누가 아파트를 101호, 102호, 103 따로따로 등기합니까? 우리 집단 등기 뭐 한 동짜리 한꺼번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3번요. 옆에다가 부동산 등기법 46조 1항 써놓으시면 돼요. 46조 1항.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일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면 나머지 구분 건물에서 어제 표시 등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1동 일부는 등기 능력이 있고 나머지도 역시 등기 능력이 있어야 뭔가를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4번.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 대장 정보와 함께 건물 소재도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을 제공을 하게 되면 소재도 평면도 웬만한 도면 같은 것들은 다 생략, 면제를 받습니다. 우리 축사에서요. 건축물 대장에 축사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서, 건축신고서, 사본 이런 거 안 내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 어제 우리 조문에서 건물 멸실을 제대로 안 봤는데 건물 멸실할 때요. 멸실 대장을 첨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지 절차 필요 없어요. 멸실 대장. 이런 것들 대장을 첨부하면서 저희가 생략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요. 5번. 건물의 대지상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상권을 설정했대요. 그럼 토지에다 지상권 설정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상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어도 보존 등기하는 거 전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죠. 뒤집어서 지상에 건물이 있대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고 했어요? 등기가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내부적으로 나중에 싸우겠죠. 당연히 싸우겠지만 등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등기실에 한번 봐주시고 밑에 박스 한번 봐주세요. 밑에 박스 최신설례 2019년 7월 9일 일단 최신설례 제목부터 한번 봐주세요. 공유인 신축 건물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공유자 지분을 건축물 대장 기재와 다르게 제공했대요. 건축물 대장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3분의 1, 3분의 2로 있는데 등기 기록에는 지금 보존 등기 신청하면서 등기 신청서에는 2분의 1, 2분의 1다. 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8호면 몇 호예요? 8호면 뭐예요? 80원이에요. 신청 정보하고 뭐가 원인 서면이 다르잖아요. 신청서에는 2분의 1, 2분의 1. 대장에는 3분의 1, 3분의 2. 그래서 어떻게? 각하. 8호로 각하. 로마자 4번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가겠습니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시게 되면 미등기 부동산 서설부터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전제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직권,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게 해요? 처분 제한 등기는 촉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건은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고 처분 제한 대상이 되는 토지,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 능력이 있을 것, 그 촉탁이 소유권에 관한 것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요건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들은 요건을 잘 안 외우지만 법원 행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게 음형이 있는 부분을 외우시는 거예요. 요건을. 자,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법원으로부터 어느 것만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민사집행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회생 절차, 파산 절차, 주택 임차권 등기예요. 주택 임차권 설정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요럴 때 옆에 불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체납 압류 등기는 법원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면 이 세무서에서 체납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미등기 부동산이다. 압류 등기 바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위로 보존 등기를 촉탁한 다음에 그쵸? 그거와 동시에 체납 압류 등기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촉탁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보존 등기 대위 촉탁서 하나, 체납 압류 등기 촉탁서 하나가 연차로 착착 들어가면 탁탁 꽂히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은 법원으로부터 오는 등기 촉탁이 아니에요. 가등기 가처분은 등기법에서 어떻게 등기한다고 하던가요? 신청이지 얘가 촉탁이 아니잖아요. 가처분하고 가등기 가처분은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등기고 얘는 또 촉탁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등기 가처분은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신청, 단독 신청으로 들어갔다가 말소는 가등기 말소 일반적인 형태로 공동 신청 말소할 수도 있고 단독 신청 말소할 수도 있어요.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처분 보이고 옆에 가등기 가처분 보이시죠? 예고 등기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대상이 되는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 능력이 있을 것.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 미완성된 건물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외되겠다. 뭐 그런가 보다. 민사집행적인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자, 소유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자기 지분만 해서 보존 등기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와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 못합니다. 예,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 못한다고요. 두 번째,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외에 그러면 전세권의 가압류, 근저당에 대해서 가압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첨부정보 집행력 있는 정보를 이제 등기소에 보내는데 일단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는데 이건 민사집행법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부동산 표시증명서면 줘야 되겠죠. 법원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토지는 오직 대장밖에 안 되고 건물 같은 경우는 대장 플러스 집행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다 본 거예요. 173페이지 직권보존 등기하니까 소유자의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이 필요하겠죠. 그걸 또 줘야 되겠고 세금요. 직권보존 등기는 세금을 낼 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취득세, 채권 매입을 강제를 못합니다. 그 말은 이거를 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한테 내라는 얘기인데 내지 않고요. 이게 나중에 미납통제줘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한테. 대위하고 옆에 CF 대위 보존 등기 한번 해보세요. CF 대위 보존 등기요. 대위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해요? 채권자가 취득세도 내고 채권도 매입해야 되죠. 예, 그거랑 달라요. 직권 보존 등기는 세금을 등기관한테 내란 말을 못하지만 직권 보존 등기는 채권자가 세금 다 내고 채권도 다 매입을 해서
보존 등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처분 제한 등기는 당연히 등록면허세 해갖고 들어왔겠죠. 그쵸? 그 다음 박스. 최신설례 2020년 1월 달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할 때 제공해야 되는 건물 표시 증명 정보. 그러면 이제 집행법원에 내야 되는 서류라는 얘기인데 거기 위에 보시면 1번 보세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집행법원이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할 때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그거면 충분해요. 뭐 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면 다 되는구나. 뭘 어쨌든 저쨌든 다 필요 없어요. 아, 법원에서 인정하는 서류면 충분하겠구나. 그 정도면 충분하고. 2번요. 자, 미등기 건물에서 지금 직권보존 등기하는데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되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이 된다고 했죠. 허용되지만 모든 미등기 건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허가, 적법하게 건축 신고는 마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이거. 그쵸? 그거 빼고 뭐 없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물로, 예. 적법하게 허가받고 적법하게 신고가 됐지만 사용 승인 안 받은 거는 해주겠다. 이 말로 봐두시면 되겠고. 최신설례 밑에 거요. 건축물 대장에 생성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1점에 보시면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뭐다? 건물에 해당 건물에서는 대장이 반드시 생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네가 판결을 하든 신청해서 보존 대장상 최초소유라 5등 간에 무조건 신청을 한다. 2번 직권 보존 등기는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아니한 건물도 허용이 된다. 정확하게 나눠줬어요. 정확하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등기 실행. 등기 실행은 법 66조하고 관련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처분 제한 등기는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2번 다 조문이에요. 자, 등기관이 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디다가? 표제부에다가 기록을 해라. 사망, 사용 승인을 나중에 이루어졌다.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누구 보고요?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는 1개월 이내에 그 뜻을 아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뜻을 말소하는 등기를 신청을 하여야 한다. 4번 1동 건물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다. 그 말은 101동 101호에 대해서만 가압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왔대요. 미등기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01호는 직권 보존 등기하면서 가압류 끼워 넣고 그쵸? 나머지는 직권으로 표시 등기한다. 제가 어제 도정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도정법에서는 아직 건물은 올라갔어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아직 이전 고시에 따라서 보존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럼 직권 보존 등기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고 했죠. 기다려준다고요. 기다렸다가 보존 등기 되는 즉시 가압류 치러 가면 된다고요. 직권 보존 등기 안 해요. 도정법에서는. 등기 완료 절차 동그라미 1번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요. 왜 작성 안 해요? 이유를 알아야죠. 등기 명의인이 신청인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는 보존 등기 명의인이고 신청인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작성을 하지 않는데 누구는요? 뭐 등기 완료 뜻은 통지해주죠. 등기 명의인에게. 동그라미 2번 미납 사실도 통지한다고 했죠.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직권 보존 등기는 세금 내라고 미납 통지해줍니다. 동그라미 3번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든 신청으로 하든 보존 등기 말소는 어떻게? 신청 말소라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법원의 소유권 제한의 등기 촉탁에 의해서 격려된 보존 등기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 보존 등기한 보존 등기는 그쵸? 소유자의 자발적 말소 신청이나 말소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만 말소가 가능하다. 직권 보존 등기는 직권 말소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원칙에 맞춰서 신청 말소, 제3자가 하는 말소는 판결받아서 대위로 말소 이렇게 가는 거죠. 관련 기출지문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 볼까요? 2번.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토지대요. 토지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토지대에서 직권보존등기 할 수 없죠. 맞죠? 그래서 촉탁을 각한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직권보존등기는 할 수 있지만 토지는 무조건 대장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3번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을 하면서 건축허가서를 부동산 표시 증명서면으로 건축허가서는요 건물 짓기 전이잖아요. 그쵸? 건축을 허가한다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건물을 표시하는 증명서면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촉탁을 수리하면 안 되겠고 4번 가압류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할 때는 등기관은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동시에 실행하여야 한다. 5번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존 등기 원인이 된 처분 제한의 신청이 취하됐다. 가압류 신청이 취하됐대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을 하지만 보존 등기는요. 직권 말소하면 안 되죠. 속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속으시면. 그건 신청 말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75페이지 갑니다. 175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 보시면 로마자 1번에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반 법률 행위에는 보시면 원인이 되는 게 법률 행위의 매매, 증여, 사인 증여, 재산 분할, 양도 담보, 교환, 계약 해제로 우리가 말소도 할 수 있지만 이전도 가능하죠. 계약 해제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말소 등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도 할 수 있어요. 당사자 마음이에요. 원상해 보이니까 무조건 말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자, 매매는 우리 원인과 연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매는 원인이 매매고 날짜는요. 계약 체결일자. 그 다음에 증여는요. 등기 원인이 증여고 증여 계약 체결일자가 될 거고 사인 증여는요. 증여예요. 등기 원인이. 날짜는요. 증여자의 사망일자. 증여자가 돌아가셔야 사인 증여 받는 거예요. 재산 분할은 원인이 재산 분할 협의도 할 수 있지만 소송할 수 있겠죠. 등기 원인 이거 만약에 재산 분할 심판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판결에 의한 신청에서 배웠어요. 재산 분할 되는 거고 날짜는요. 심판 확정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양도담보 예, 똑같아요. 계약 체결한 날 양도담보 교환 똑같아요. 계약 해제도 똑같습니다. 해제한 날 해지증서를 작성한 날이 될 것이고 현물 출자는요. 현물 출자. 등기 원인이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상법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신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 우리 주식회사 설립할 때 주금 납입을 꼭 돈으로만 납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돈 한 푼도 없는데 부동산만 많다. 그럼 감정평가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주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현물 출자가 등기 원인이고 날짜는 뭐냐면 신주가 되는 날짜가 아니고 설립한 날짜도 아니고 이 현물 출자 계약을 체결한 날이요. 현물 출자도 계약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회사와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예요. 자, 신청 절차 동그라미 1번. 다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거 다 한 거예요. 증여, 사인, 증여자의 사망일자.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한 거 맞죠?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누가 나서요? 증여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거 맞으니까 증여자의 상속인과 상대방의 수증자가 공동 신청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없으면 유언집행자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있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이게 만일에 재산 분할 대상이 농지다. 검인 받아야 되죠. 재산 분할은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 조심하실 게 뭐냐면 재산 분할하고요. 공유물 분할은 저희가 계약으로 보시면 돼요. 지분권의 교환 내지 매매로 보시면 돼요. 계약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부부지간의 재산분을 쪼갭시다. 그래서 검계 소리죠.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지분 이전 등기 하기 때문에 검인 받아와야 돼요.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죠.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는 필요 없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 없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어요. 이미 나는 농지를 같이
예, 경작을 하고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 없어요. 자주 나오는 단골 질문. 그 대신 뭘 들고 오래요? 아니 여러분들이 등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절에 집집마다 세대수별로 주택이 많으면 이게 세금 엄청나게 때려 넣는데 재산 분할을 한다. 그럼 말로만 믿으실 거예요. 재산 분할을 뭘 갖고 와야 돼요? 이혼이 성립했다는 증명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라든가 뭐 이런 걸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또한 이혼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다가 끼워 넣어야 돼요. 동그라미 4번 양도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양도계약에 의해서 그럴 때는 검인을 받고 허가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돈 빌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래가액 등기는 검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거래가액 등기는 대상에 보시면 원칙 몇 년 며칠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실무 나가서 2006년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가액 등기를 했었나 보네. 이 정도면 되겠고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서 원인 서면이 뭐라고요?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저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거래가액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거래 신고가 아니라 검인을 받으면 거래가액 등기하면 안 돼요. 그쵸? 거래 신고했다는 전자에서 거래가액으로 가는 거지 검인을 한다고 해서 거래가액을 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액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몇 년 며칠 이전에 2006년 이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는 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하더라도 원인 증서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조정, 판결 이런 거 들고 오면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세 번째, 매매계약서를 등기 원인 서면으로 제출해서 가등기를 신청한다?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본등기 할 때. 평가로 2번이 그래서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신청한다. 가등기 할 때 우리가 거래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가액 등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등기일 때는요. 거래신고하고 거래가액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로 3번 분양계약입니다. 분양계약을 보실 때는 분양계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 것. 그냥 매매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매매계약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함께 첨부가 됐다. 거래신고필증이 키워드죠. 거래신고를 했다면 뭐가 따라붙어요? 거래가액 등기를 하겠지만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검인을 받은 분양계약서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그럼 계약서 자체에 검인 도장이 탁 찍혀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럴 때는 검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래가액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가로 4번 최초 피부장자로부터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됐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사실 교재 되게 많아요. 내용이. 최초에서 둘을 가고 갑에서 을로 갔는데 지분이 증여로 갔는지 뭐 다른 방향으로 갔는지 막 이게 복잡한데 그냥 심플하게 제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지위 이전 계약이 거래 신고 대상이라면 거래 가액 등기를 하겠지만 지위 이전 계약이 증여인 경우는 증여는 거래 가액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검인을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검인을 받기 때문에 거래 가액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쭉 보다가 증여가 눈에 탁 띄면요. 거래 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증여는 검인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증여는 여러분들이 무상 거래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무상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거래가액이 있어요. 무슨 거래가액이. 무상인데. 그렇지 않나요? 평가로 4번. 원인 증서하고 신고 필증이 다르대요. 80원 아니에요. 29조 8호는 신청 정부하고 원인 서면이 다른 건데 저기는 뭐하고 뭐가 다르대요. 신고 필증하고 원인 서면이 다르기 때문에 8호가 아니라 몇 호? 9호인데 문구를 잠깐 볼게요. 등기 원인 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몇 호? 9호.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이 된다면요. 수리예요. 수리. 등기 실행 규칙 125조 거래가액 등기를 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한다. 매매 목록이 제공이 필요가 없다. 그럼 매매 목록을 안 제공했다는 얘기죠.
그럴 땐 거래가액 등기를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하지만 매매 목록이 제공된 경우에는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거래가액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을 합니다. 양가로 3번 거래가액을 경정을 할 수 있겠냐? 거래가액을 경정할 수 있겠냐? 위로 가보죠.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거민 대상인 부동산에 대해서 뭐요? 차고에다가 동그라미. 이미 거래가액 등기를 했는데 거민을 받아야 되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거래 신고를 해버렸대요. 차고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차고로 거래 신고를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거민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를 거민을 받았다면 거민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다음에 밑줄 쫙 쳐주시면 되겠죠. 거래가액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가액 경정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어느 경우? 차고에만. 차고로 잘못했을 때. 자, 2번 매매에 관해서 거래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서면으로 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를 했대요. 종전거래신고 내용 중에 거래가액에 관하여 허위 신고를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했다.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업, 다운. 매매 금액을 업 할 수도 있고 다운 할 수도 있죠? 하잖아요. 실무상.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래서 다시 거래신고를 했다. 재교부 받으면 종전에 있던 거래가액은 누가요? 거기 밑줄 누가 등기 신청한다고요? 당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공동신청이 아니에요. 단독으로 거래가액 등기를 경정 또는 지우고. 그러면 1번에 동그라미 1번. 아까 우리 차고를 원인으로 해서 거래가액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 등기 신청한다고 했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하고 2번의 소유자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2번처럼 당의 소유권 등기 명인이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갑이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액에 관해서 허위를 신고를 해서 다시 거래신고를 했대요. 다시 거래신고해서 다시 필증을 제공받아서 다시 이거를 정리한대요. 그러면 갑은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해버렸다? 그러면 갑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닌데요? 그쵸? 네가 현재 소유자일 때는 경정이 가능하겠지만 네가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현재 효력 있는 등기가 아니므로 그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1번, 2번, 3번을 흐름대로 가시면 돼요. 거래가액 경정할 수 있다. 언제? 착오가 일어났을 때. 경정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유권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네가 제3자한테 넘어가면 너는 현재가 아니니까 경정 등기 못한다. 이 말을 지금 순차적으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저희 로마자 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